만들어 본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어, 애완동물들의 특성을 반영하는 애완동물을 이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만들어 볼 내용은 이 애완동물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그 쇼핑몰을 만드는 거예요. 애완동 펫 스토어, 애완동물 몰을 만들 건데요. 먼저 유즈 케이스를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니까 이 요구사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어떤 기능들을 우리는 만들 건지 유즈 케이스를 한번 뽑아볼게요. 유즈 케이스를 뽑을 때는 먼저 사용자를 정의를 해야 돼요. 자, 여기 액터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관리자가 있을 거예요. 관리자가 애완동물들을 이제 등록을 한다. 펫 매니지먼트를 한다고 볼게요. 그래서 여기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의 시스템의 덩어리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펫 매니지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유즈 케이스라고 해서 어떤 등록하죠. 우리가 등록 절차가 있었고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먹이고 재우고 예. 그 다음에 가꾸기 뭐 이런 기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능들을 누가 한다? 관리자가 하는 거죠. 예. 관리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되죠. 이렇게 이야기가 관리자가 애완동물을 등록하고 먹이고 재우고 가꾼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구현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뭘 더 추가적으로 만들 거냐면은 하나의 시스템을 더 만들 건데요. 저렇게 먹이고 재우고 이제 잘 가꾼 애완동물을 이제 스토어에다가 입양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누가? 고객이. 그러니까 고객이라고 쓸 수도 있고 여기 일단 그냥 커스터머라고 이야기할게요. 영문으로 쓸게요. 일단 커스터머. 고객이 이제 이 애완동물을 이제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 자, 입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불도 하고요. 입양하고 지불하고 뭐 좀 여의치 않으면 파양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거예요. 자, 유즈 케이스를 이렇게 그렸어요. 유즈 케이스를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대략 지금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펫 매니지먼트 쪽 시스템은 다 만들었는데 이쪽 스토어 시스템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자, 입양하고 지불하고 뭐 파양하고 뭐 환불받기도 하고 뭐 그런 유즈 케이스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뭐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스토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UML을 가지고 한번 설계를 이제 해볼 거예요. 우리 정부 시스템에 이런 유즈 케이스들, 이 유즈 케이스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실 좀 나타낼 필요가 있는데, 등록하고 먹이고 재우기까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가 구현까지 마쳤으니까 간다고 하는데, 여기는 한번 볼게요. 이걸 이제 열어서 좀 디테일한 데스크립션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고객이 숍에, 그러니까 스토어에 방문하여, 방문이라는 거는 이제 웹사이트에 방문한다는 거죠. 방문하여 애완동물을 검색한다, 그죠? 자, 검색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검색한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누가? 여기도 마찬가지, 고객이, 주어가 있겠죠. 주어가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커스터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쓰기보다는 여기에 저 객체를 선택해 주는 것이 더 정확하게 하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커스터머가 스토어에 방문하여, 자, 스토어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어떤 건지 여기 모델 엘리먼트에서 추가해 주면 좋겠어요. 스토어에 방문하여 애완동물을 검색한다. 그죠? 자, 또 마찬가지. 유즈 케이스는 이렇게, 유즈 케이스나 이런 이 부분에는 명확한 언어를 써주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 객체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를 복사를 못하네. 복사가 안 되네. 뭐 직접 집어넣는 수밖에 없겠네. 더 불편하겠네요. 어찌됐든 이 툴이 문제인 거지. 뭐 이런 식의 매핑을 원래 이제 해주는 거예요. 스토머가 마음에 드는 애완동물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쇼핑 카트에 담는다. 그 다음에 지불한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렇게 일단 그냥 말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객체 지형에서는 이렇게 말로 표현한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선택한다, 지불한다 이렇게 내가 썼잖아요. 그죠? 지불한다까지 이렇게 썼는데 이 말들이 모두 다 정확하게 오케이. 이게 지금 이 병이 왜 3개가 돼버렸어? 내가 복사를 딴 데서 한 게 여기로 들어버렸네요. 네. 정확히 여기서 언급된 이 말들이 다 객체로 다 매핑이 돼야 돼요. 네. 예를 들면은 여기서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죠. 방문하여, 검색한다, 선택한다, 담는다, 지불한다, 뭐 이런 것들이 객체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동사와 명사와 동사로 매핑이 최대한 되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유즈 케이스는 저렇게 일단 좀 만들어봤어요. 간단한 유즈 케이스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뉴 다이어그램에 가서 클래스 다이어그램. 자,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지금 이 쇼핑 이 도메인 내 문제를 한번 클래스로 그려볼게요. 우리가 그 전에 이미 만들었던 것부터 한번 볼게요. 펫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고요. 그죠? 이 객체를 우리가 상속한 두 개의 캣과 도구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다. 기존에 만들었던 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펫에 보면 여기에 이제 add 해가지고 attribute 해서 에너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자, 좀 늘려볼게요. new attribute.
그 다음에 appearance가 있고요. 그죠? 외모가 있고. 그 다음에 operation들이 있었죠. it. 그리고 it도 있고. 네. 또 뭐가 있었죠? sleep. 재우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선언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룹은 모든 펫에 있는 게 아니라 고양이한테만 있었죠. 이 그룹은 땡겨서 고양이한테로 가야 되겠죠. 고양이한테만 있는 특성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각 동물의 특성화된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또 특성화가 된 부분이 오버라이드 되는 부분이 있었죠. 이제 먹이를 주었을 때 올라가는 그 에너지의 수준이 좀 다르게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잠을 재우면 어피어런스가 좋아지는 그 부분도 오버라이드가 됐죠. 재정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렇게 서술을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여기에 유즈 케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유즈 케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서술이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제 쇼핑몰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스토어의 이야기가. 자, 어떤 동물을 입양한다라고 그랬어요. 입양을 하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쇼핑 카트에 담긴다고 그랬죠. 카트라는 게 있겠네요. 그죠? 카트. 쇼핑 카트라는 게 있고 카트에다가 이제 담겠죠. 어떤 걸? 이 펫을 이제 여러 개를 담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관계가 1대 다 관계가 되는데 지금 여기 얘는 컴포지션이고 어그리게이션이 그 자기 컴포지션은 요소로 자기 자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어그리게이션이 맞겠죠 여기서는. 자, 근데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여기 붙어버리면 펫 밑에 카트가 여러 개 담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뒤집어 줘야 되겠죠. 이렇게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카트에 여러 개의 펫이 담긴다. 이렇게 모델링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사느냐라고 하는 거죠. 커스터머 누군지가 있어야죠. 자, 카트에 담는데 어떤 펫을 커스터머가 카트에 담을 텐데 누구의 카트에 담았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카트의 입장에서 보면은 카트가 이제 여러 개가 생길 건데 커스터머의 입장에서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카트의 커스터머 그러니까 하나의 카트에 커스터머가 있겠네요. 그죠? 네. 자, 하나의 카트에 대해서 어떤 커스터머인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1대1 관계로 이 관계가 1대1이다 볼게요. 보면 1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1대 1. 그죠? 얘는 이 그림 자체에서 이게 n 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펫이 n 개 있다는 거죠. 카트 하나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커스텀에도 어트리뷰트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고객의 아이디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소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어드레스. 자, 주소 안에는 뭐 예를 들면 우편번호하고 뭐 이런 게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볼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어드레스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 속에는
어드레스에 대한 그 세부 정보가 있고 디테일이 있고 뭐 집 코드가 뭐 있다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 어트리뷰트는 여기로 이 객체로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는 여기 이렇게 어소시에이션을 걸고 여기에 어드레스 이렇게 해주면 여기 어트리뷰트에서 표현을 해줘도 되고 이게 어드레스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어드레스라고 하는 객체를 쓸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카트에 이렇게 담았고 어떤 고객이 카트에 담아서 이제 결제를 하겠죠. 결제 정보 같은 게 있어야 될 거예요. 페이먼트라고 하는 게 있겠죠. 페이먼트에도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가 있을 건데 메서드 뭘로 하느냐, 신용카드로 하느냐, 뭘로 하느냐 뭐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태가 있겠네. 결제 상태에 대한 스테이터스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이것은 어디에 매달려야 되느냐? 고객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구매건 그 카트에다가 매달리는 게 맞겠군요. 그죠? 카트에 매달릴 겁니다. 자, 얘도 1대1 그냥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대략 이제 모델링을 해봤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요 시스템 여기서 요 시스템을 일단 하나로 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거를 펫 영역과 이 카트 영역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여기는 약간 어떻습니까? 생물학에 관련된 지식이 좀 필요한 영역이고 여기까지는 이건 이제 패키지라고 하는 걸로 한번 담아 볼게요. 한번 이게 그룹핑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는 약간 생물학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전문 지식에. 그죠? 고양이는 어떤 행동을 하고 강아지는 어떤 행동을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행동은 어떻다라고 하는 약간 그런 수의사들이나 뭐 이런 그 애완동물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그 도메인 영역이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모델 이건 뭐지? 이걸 써도 되겠네요. 뭐 어쨌든 패키지를 쓸게요. 패키지를 썼으니까. 자, 여기는 어떤 영역입니까? 여기는 뭔가 쇼핑과 관련된 거죠. 쇼핑. 그러니까 도메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쇼핑 요것만 딱 떼면 어떻습니까? 그냥 쇼핑몰이죠. 일반적인 쇼핑몰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뭔가요? 그냥 여기만 똑 떼면 그냥 이거는 애완동물에 대한 펫 매니지먼트에 대한 전문 지식의 영역이요. 이 두 개는 엄연히 도메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서브 도메인이라고 불러요. 여기와 여기는 서브 도메인, 별도의 도메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전문 지식이 다르다라고 한 거예요. 전문 지식이. 그런 경우에는 이게 패키지나 시스템, 심지어 나중에 시스템으로 그냥 나누는 게 좋아요. 이 두 개는. 두 개는 별도의 서비스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의 지식이 여기에 지식과 중간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리는 여기 하나 있지만 펫이 여러 개 있는 거 그걸 굳이 뭐 이렇게 로컬 객체로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이 두 개는 사실상 떼는 게 좋은데 일단은 합쳐놓고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이 객체들을 이제 자바 객체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 카트부터 만들어 볼까요? 카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도메인 클래스 영역을 구현하는
이 자바 스프링 영역 안에다가 먼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펫스토어에 도메인 이렇게 해놨는데 요 도메인 영역에 지금 일단은 같이 추가를 할게요. new 파일에서 카트.java. 자, 이 카트 안에는 어떤 고객인지가 등장할 거고요. 커스터머 누구 건지 등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네. 그 다음에 펫들이 있다는 거죠. 펫. 자, 펫이 있는데 이걸 리스트로 담겠네요. 그죠? 여러 개를 담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그램에서 또 볼게요. 페이먼트가 또 있네요. 페이먼트.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물결 쳐진 부분이 뭔가 조치가 필요한데, 리스트는 그냥 자바의 기본 유틸리에서 갖고 오면 될 거고요. 커스터머 페이먼트는 새로 생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성해야 되겠죠. create class customer 여기서 만들고요. 페이먼트도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카트가 이 카트 안에 담긴 것이 이제 페이가 됐는지, 누구 고객 건지, 그 다음에 담긴 그 애완동물들이 뭔지를 볼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났죠. 지금 클래스 개수가 확 늘어났어요. 지금 몇 개로 늘어났습니까? 원래 몇 개였는데 몇 개로 늘어났어요. 원래 세 개인가 네 개인가밖에 없었는데 지금 네 개가 한 세 개 정도 클래스가 또 더 늘어났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커스터머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커스터머에 들어가면은 커스터머는 또 뭘 물고 있나요? 어드레스라고 하는 객체가 또 필요하네요. 어드레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것도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우리가 유즈 케이스에서 등장한 모든 말들, 모든 말들은 왜 오류가 계속 나죠? 자기 자신인데 이거 오류는 그냥 가짜 오류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이 클래스에서 등장한 모든 이 말들. 자, 이거 저장을 안 해줘서 그렇군요. 생성만 돼 있고 저장하니까 다 해소가 됐어요. 자, 이것들은 유즈 케이스 아까 다이어그램에서 모두 이제 연결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로 표현했던 것들이 다 매핑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유저 시나리오가 커버가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만들었던 유즈 케이스에서 여기에 이제 한번 세부사항을 열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커스터머가 스토어에 방문하여 애완동물을 검색한다. 검색에 대한 게 지금 없네요. 애완동물을 검색한다. 자, 근데 애완동물을 아까 검색하는 기능은 지난번에 어차피 펫 쪽에 우리가 RESTful API를 만들면서 다 완성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을 그냥 쓰면 되겠네요. 그죠? 펫. 자, 스토어에 자, 여기 펫 매니지먼트에 들어가니까 펫이 있죠. 자, 이걸 갖고 오는 거죠. 펫을 검색한다. 마음에 드는 애완동물을 펫을 선택한다. 자, 선택하고 저거는 UI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바 클래스 그러니까 백엔드 쪽의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 부분은 놔두겠습니다. 쇼핑 카트에 담는다. 그렇죠? 카트에 담는다. 어디죠? 쇼핑 쪽에 있는 거네요. 자, 카트에 담는다. 주소를 지불한다. 그 다음에 지불, 페이먼트. 원트라고 하는 정보를 자, 저렇게 매핑이 각 정보를 담을 공간이 다 존재하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들은 이제 구현이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카트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계속 저장돼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얘도. 그러니까 전에 했듯이 이거를 엔티티로 우리는 디파인을 할게요. 엔티티. 자, 엔티티라고 하는 걸로 디파인을 해주고
자, 커스터머 펫 페이먼트 있는데 카트에도 뭔가 어떤 고객이냐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겠지만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아이디. 예, 뭔가 아이디가 있어야 될 거고 그것을 뭐 그냥 고객으로 고객하고 그냥 일치를 시켜도 되겠네요. 일단 이거 한번 놔둬 볼게요. 놔두고 자 커스터머 자 고객도 한번 등록된 적이 있으면 자, 고객이 이제 가입하는 절차도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가입을 해야 될 거고 어드레스를 갖고 있네요. 그죠? 주소 갖고 있는데 고객이 기본적으로 자기 아이디가 있겠네요. 고객의 아이디 자기 아이디를 문자열로 보통 이제 자기 아이디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유일한 값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아이디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주소가 이렇게 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각자에 대한 세터 게터를 만들어줄게요. 세터 게터를 만들 때는 아이디는 세터 게터를 보통 안 만드는데 아이디는 세터 게터를 보통 만들지를 않아요. 그냥 만들어줄게요. 왜냐하면 세팅을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는 변경되면 안 되니까. 게터는 만들어도 상관없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커스터머 만들었고요. DB에 담겨야 될 것만 일단 이렇게 그 DB에 담겨야 될 꼭대기 객체만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카트에 자 이제 이 매달리는 객체들이 있죠. 펫과 페이먼트가 있는데 자 이 펫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른 쪽 객체에 저장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쪽 객체 어디냐면은 이 펫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미 엔터티로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얘가 어디죠? 이 카트가 이렇게 하면 중복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리스트에 펫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 펫을 직접 담는 게 아니라 이 펫을 지칭하는 뭔가 포린 키로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포린 키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는 릴레이션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인데 one, too many 여러 개로 만들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넣을 거고, 자, 페이먼트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객체로 떨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될지는 조금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일단 저장을 했어요. 자, 이 커스터머라고 하는 거를 나는 아이디로 쓰고 싶다.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되는지. 네. 네. 이렇게. 그리고 이 커스터머라고 하는 거는 one to one이죠. 네. one to one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일 때 이 커스터머도 하나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런 어노테이션도 다 어디서 왔느냐? 데이터베이스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객체들의 유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만들 때는 이렇게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자 이렇게 저장했어요. 자 이게 DB에 잘 저장될 것이냐 우리 한번 그래서 이 카트 레파지토리와 그 커스터머 레파지토리를 이제 만들어 보죠. 리파지토리라고 하는 걸 우리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읽어드리고 쓸 수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이 밖에다가 만들죠. 이 도메인 객체 안에 만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도메인 객체는 순수하게 그 도메인을 서술하는 객체들만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읽고 쓰는 그러한 로직에 대한 것은 이 밖에다가 만들 거예요. 밖에다가. 그래서 이 부분 example 패스토어라고 요 부분에다가 우클릭하고 이 파일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카트 리파지토리 그 다음에 new 파일
커스터머 리파지토리. 자, 리파지토리가 있어야 저장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기존의 거에서 한번 복사를 해오죠. 도그 리파지토리 생긴 거에서 뭐 똑같을 거니까 이 부분을 복사해서 카트. 자, 이렇게 가져오고 여기 어떻게 넣는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도메인 클래스가 여기 들어가면 되죠. 카트. 엔티티가 여기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에 커스터머죠. 자기 아이디에 해당하는 게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자, 두 개를 못 찾죠. 못 찾기 때문에 여기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다 가져오게 그냥 할게요. 이렇게. 네, 됐어요. 여기 오류가 지금 떨어지는데 must be 여기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인데, 그죠? 자, 여기까지 복사해서 커스터머 부분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커스터머고, id의 필드는 스트링이죠. id의 그 타입은 스트링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가 나죠. 자, 왜 오류가 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뭔가 오류가 났는데 지금 읽어보면 자, 여기 could not determine type for payment at table columns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payment에 대한 매핑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payment라고 하는 게 여기 존재하는데 이걸 DB에다가 매핑을 하려고 하면 나는 어떤 식으로 나는 저걸 필드로 담을 건지. 왜냐면은 DB 상에서 일단 담길 때는 DB 안에는 우리가 이런 객체를 그대로 담을 수가 없거든요. 이 페이먼트를 그대로 담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 페이먼트도 이제 어트리뷰트가 일단 있어야 될 텐데, 어트리뷰트 아까 뭐뭐를 디파인했죠. 디파인을 좀 명확하게 일단 해줄게요. 앞서 다이어그램을 보면 자, 다이어그램이 어디로 숨어버렸을까요? 우리가 그린 다이어그램을 보면 하여간 여기에 우리가 페이먼트에 수단이 있고 어떤 수단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 상태 스테이터스를 이렇게 담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담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세터 게터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네요. 자, 페이먼트. 그 다음에 어드레스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어드레스는 아까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나요? 디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집 코드 이렇게. 네.
두 개를 선언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세부 사항까지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해결이 될 거냐는 거야. 자, 실행을 할 때 이 하이버네이트라고 하는 툴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우리의 이 정보들을 어떻게 매핑할지를 지금 고민하다가 이렇게 오류를 뱉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쉬었다가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